저는 요즘 NBA 농구를 볼 때 의리로 토론토 경기를 보고 예능적인 관점에서 레이커스 경기를 봅니다. 웬만한 예능보다 재밌어요, 요즘. 그리고 진짜 재밌는 농구, 진짜 알찬 농구 경기를 보고 싶을 때는 시카고 불스나 멤피스 경기를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자이언 드래프트로 알려진 2019년 드래프트가 열리기 9일 전에 멤피스는 새로운 감독을 임명합니다. 바로 테일러 젠킨스인데요. 테일러 젠킨스는 샌안토니오에서 인턴 생활로 시작을 해서 샌안토니오의 하브리그 팀인 오스틴 토로스에서 코치와 감독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로 NBA에서 가장 강력한 라인으로 알려진 포팔백, 포포비치 라인의 테일러 젠킨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테일러 젠킨스는 샌안토니오의 하브리그인 오스틴 토로스에서 4년의 코치 생활과 1년의 감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NBA에서도 하브리그 선수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 중에 하나로 알려진 걸 생각해 보면 오스틴 토로스에 있는 동안에도 포포비치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리그에서 대표적인 포포비치 라인인 부덴홀저가 스퍼스를 떠나서 애틀란타의 감독으로 갈 때 스퍼스에서 데리고 간 인물이 바로 젠킨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덴홀저는 나중에 미러키로 갈 때도 애틀란타에서 부덴홀저를 도와서 코치 생활을 했던 젠킨스를 미러키로 같이 데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젠킨스의 걸어온 길을 보면요, 젠킨스가 어린 선수의 육성과 수비 그리고 빅맨의 활용에 특화된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멤피스는 2018년에 JJ라고 불리는 자렌 잭슨 주니어, 그리고 2019년에는 자 모란트, 2020년에는 데스몬드 베인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선수들이 많은 멤피스와 젠킨스 감독은 꽤나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젠킨스 감독의 부임 3년 차인 이번 시즌, 젠킨스 감독은 어린 선수들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하면서 어느덧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멤피스는 11월 26일까지 9승 10패를 기록하면서 승보다 패가 더 많은 팀이 되었고 리그의 기대보다 성적을 저조하게 기록하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는데요. 11월 26일 자 모란트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서 팀의 미래는 더 어둡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538은 멤피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47%를 점치면서 시즌이 시작될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기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란트가 부상을 당할 시점까지 9승 10패였던 멤피스는요, 모란트가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되자 12경기 동안 5연승을 2번 하면서 10승 2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서 2연패를 기록했지만 곧 모란트도 팀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또 5연승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멤피스를 이렇게 전혀 다른 팀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수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멤피스의 수비는 달라진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팀이 되어버렸는데요. 첫 19경기 구간 동안 모든 수비 지표에서 리그 최하위권을 달렸던 멤피스는요, 그 이후 18경기 구간 동안 평균 실점 99.7점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 1위에 오르고 최소 실점을 비롯해서 리그 수비 지표 부분 6개 부분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비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자 모란트가 나오지 못하는 시점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젠킨스 감독은요, 디앤서니 멜턴과 딜런 브룩스의 출전 시간을 늘리고 이 두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 볼 핸들러를 공격 시작 시점부터 압박하는 POA 수비, 즉 Point of Attack Defense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적인 POA 수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수비 지표들도 자연히 좋아졌고 상대방 실점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드진이 상대방 볼 핸들러를 압박하고 그렇게 돼서 나쁜 패스를 나오게 해서 다른 선수들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또 이것을 스틸이나 상대방 실책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비 전략을 펼쳤는데요. 여기에 중심에는 JJ가 있었습니다. 원래도 수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JJ는 이 전략 안에서 자신의 블로킹, 스틸과 같은 지표들이 상승하고 본인의 수비 이해도가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에는 팀의 중심을 지켜주었던 아쿠아맨, 스티브 아담스가 있었습니다. 모란트가 돌아온 뒤에 2연패를 하면서 잠깐 주춤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킨스 감독은
디앤서니 멜튼과 딜런 브룩스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 모란트와 나머지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효과적인 수비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멤피스의 경기를 보시면 자 모란트가 상대방 공격 시에 포인트 가드지만 상대방의 볼 핸들러를 막지 않고 코너 쪽에 있는 선수를 수비하는 모습을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모란트는 이렇게 아낀 에너지를 공격에 집중하면서 최근 4연승 구간 동안 평균 35점이라는 굉장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에 약한 자 모란트를 공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 모란트의 공격력을 최대화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는 젠킨스 감독이 멤피스 선수들의 어린 나이를 10분 활용하면서 굉장한 활동량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젠킨스 감독은 이렇게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주문하고 있고요. 이를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멤피스가 무려 15명의 선수들이 평균 시간 10분 이상을 기록한 것만 봐도 젠킨스 감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로테이션을 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로테이션은 리그 최고의 벤치 생산성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현재 벤치 평균 득점, 평균 어시스트, 평균 리바운드, 평균 스틸 등 벤치 멤버의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에서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기당 평균 16.4분의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도 멤피스에서 스티브 아담스 다음으로 높은 2차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콘차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멤피스가 무려 10명의 선수를 부상자 명단 혹은 코비드 명단에 등록시키고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JJ는 공수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티븐 아담스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트윈타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곧 멤피스가 리그 리바운드 1위, 공격 리바운드 1위, 그리고 여기에 자 모란트까지 합세하면서 리그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가장 높은 팀이 되는데 큰 공헌을 세우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비단 이번 시즌뿐만 아니고 젠킨스 감독이 부임한 뒤로 3시즌 연속 리그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인트존 득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현대농구의 트렌드의 3점 공격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멤피스에서는 데스몬드 베인이 이런 점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베인은 현재 리그에서 3점 성공 6위를 기록 중이고요. 2006년과 2007년에 마이크 밀러가 세운 202개의 멤피스 프랜차이즈 한 시즌 최다 3점슛 성공 기록을 깨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멤피스는 젠킨스 감독의 이야기, 제런 잭슨 주니어, 자 모란트, 데스몬드 베인, 디앤서니 멜튼이나 딜런 브룩스와 같이 정말 이야기를 시작하면 길게 이야기할 선수들이 넘쳐나는 매력적인 팀인데요.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멤피스가 이번 시즌 얼마나 매력적인 농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팀인지는 멤피스가 이번 시즌 선보인 7개의 서로 다른 스타팅 라인업에서 모란트가 있는 라인업이 아닌 모란트의 이름이 없는 라인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라는 것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레이 톰슨이 복귀하는 워리어스도 기대가 되지만 이제 곧 디앤서니 멜튼, 딜런 브룩스 그리고 콘차와 같은 선수들이 복귀해서 자 모란트와 함께 뛰게 될 멤피스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멤피스의 경기를 더 관심 깊게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모란트는 자신이 없을 때 완성된 그 시스템에 본인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의 수비적인 노력을 절대 무시하고 있지 않고 존중하고 있으며 다른 선수들 역시도 결국에는 자 모란트가 있어야만 팀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자 모란트가 팀의 중심이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멤피스가 얼마나 더 무서운 팀이 될지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을 얻게 된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매력적인 팀인 멤피스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멤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